고객님, 이건 보상 안 됩니다. 저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셨습니다. 수정아,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전화번호 줘. 그 후 10분. 보험사 팀장이 직접 사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3일 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밀렸습니다.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차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은데. 차가. 경찰을 부르고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100% 상대방 과실로 결론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할 겁니다. 수리비 다 나올 거예요. 상대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렌트카를 빌려 출근했습니다. 다음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보험입니다. 어제 사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수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게. 고객님 차량 확인해봤는데요. 사고 이전에도 손상이 있었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후방 범퍼 쪽에 기존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건 이번 사고랑 별개라서 보상 안 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주차장에서 살짝 긁힌 건데요. 이번 사고는 완전히 찌그러진 거잖아요. 그래도 규정상 기존 손상과 구분이 어려워서요. 이번 사고로 인한 손상만 보상됩니다. 예상 금액은 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20만 원요? 정비소에서는 5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건 전체 수리 금액이고 저희는 이번 사고 부분만 보상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00% 가해자 과실인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500만 원. 저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나요? 신혼이라 대출도 있고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게 사는데. 여보, 어떡해. 보험사에서 120만 원만 준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뭐, 그게 말이 돼? 내가 항의할게. 남편이 보험사에 전화했지만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규정입니다. 불만 있으면 민원 넣으세요. 저희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 들렀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시댁 저녁 식사 날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저는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수정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 시어머니한테 속마음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 답답해서 그만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 사고가 났는데요. 그리고 보험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셔서 또 혼날 줄 알았습니다. 운전 조심하지 그랬냐고 하시겠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보험사 이름이 뭐야? 보험이요. 전화번호 줘. 담당자 이름도. 네. 그걸 왜요? 주기만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거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입니까?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수정 고객사고 건 담당자 김민수 씨 바꿔주세요. 담당자분 통화 중이신데요. 메시지 남겨드릴까? 안 돼. 지금 당장 바꿔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분 후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민수입니다. 나 박수정 시어머니야. 어제 우리 며느리한테 한 말 다시 한번 해봐. 아, 그 건은 규정상.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규정?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첫째, 100% 가해자 과실 사고에서 피해자한테 기존 스크래치 운운하는 게 규정이야? 둘째, 도로교통법 제156조 알아? 물적 피해보상 의무 위반 시 가해자 보험사가 전액 책임진다는 거. 셋째, 너희가 120만 원만 보상한다고? 그럼 나머지 380만 원은 너희 회사 이름으로. 내가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을 건데 그것도 규정이야? 그게.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넷째, 나 은행에서 30년 일했어. 금융권 규정 누구보다 잘 알아.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은 불완전 판매고 고의적 보상 회피야. 금감원 가면 너희 회사 제재 들어가. 다섯째, 내가 지금 이 통화 녹음하고 있어. 법무법인 통해서 소송 들어갈 준비 다 됐고. 여섯째, 내일 아침 9시까지 너희 팀장한테서 전화 안 오면 10시에 금감원. 민원 넣고 11시에 소비자원 신고하고 12시에 언론사 제보할 거야. 선택은 너희가 해. 담당자는 완전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팀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즉시 처리해. 내가 30분 후에 다시 전화할 거야. 그때까지 답 안 나오면 바로 민원 들어간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렇게까지 하셔도 되나요? 수정아,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규정을 핑계로 약자를 짓밟는 사람, 그리고 규정을 무기로 약자를 지키는 사람. 나는 후자야. 30분 후 정확히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보험 손해사정팀장 이준호입니다. 네. 아까 저희 직원이 실수한 부분 사과드립니다. 박수정 고객님, 차량 재검토한 결과 전액 보상 가능합니다. 전액이요? 네. 500만 원 전액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비용도 추가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만에 12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에 감사할 필요 없어.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수정아. 네, 어머니.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 절대 혼자 참지 마. 특히 보험사, 은행, 이런 데는 더더욱. 얘네들은 고객이 모르는 걸 이용해서 돈 아끼려고 해. 그럴 때는 당당하게 맞서야 돼. 네.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3년 됐지? 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좀 차갑게 대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며느리 반기는 시어머니는 아니었어. 사실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표현을 못했어.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게 고마웠어. 저는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진짜? 응. 어머니 진짜 멋있더라. 보험사 직원이 완전히 쩔쩔매더라.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젊었을 때 은행에서 진짜 일 잘하셨대. 고객 민원도 혼자 다 처리하고. 근데 표현을 잘 못하셔서 오해 많이 받으시긴 해. 그랬구나. 나 어머니 무섭기만 한 줄 알았어. 사실 우리 엄마 착해. 그냥 표현이 서툴 뿐이야. 그리고 자기 사람 지키는 거에는 진짜 무서운 분이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움은 무관심이 아니라 서툰 애정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런 거 사와? 돈 아까운데.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이젠 그게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제 어머니 덕분에. 됐어.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마.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접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근데 케이크 맛있겠다. 우리 둘이 먹자.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맞은편에 앉아 같이 케이크를 드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달리 보였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고 표정도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정아, 이거 반찬인데 가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요즘 일은 어때? 제 직장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수정아, 아프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병원 같이 갈게. 아플 때 챙겨주셨습니다. 2주 후 차가 완전히 수리되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500만 원 전액 보상에 렌터카 비용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줬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0분 전화 한 통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차 나왔어요.
저는 기쁘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운전 조심해.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 거 가지고 매번 고맙다고 하지 마.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강식품과 손편지. 어머니께 시집 온 지 3년 처음으로 제대로 된 편지를 씁니다. 사실 그동안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 사고 때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차가운 게 아니라 서툴렀던 거였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보험사 직원이 무시할 때 어머니는 단 10분 만에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며느리 수정 올림.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정아, 고마워. 네가 우리 집 며느리라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 울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일주일에 2~3번 만납니다. 같이 장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떱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지만 이젠 그게 좋습니다. 그 안에 숨은 사랑을 아니까요.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당당하게 맞서는 법을. 보험사든 은행이든 어디든. 수정아, 요즘 또 억울한 일 없어? 시어머니가 가끔 물으십니다.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있어도 이젠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 당당하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시댁 식구들을 오해하고 계신가요? 겉으로 차갑다고, 무뚝뚝하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당신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차 사고로 돈을 아낀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500만 원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주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차갑게만 보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지키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